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충청남도 공주. 자, 공주하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유명하지요. 이 공주에 있는 수십여 개의 박물관 중에서도 특이한 볼거리가 많다는 이곳. 각종 농기구부터 동물 모양의 탈까지 정말 신기한 게 많은데요. 자, 그런데 이곳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대요. 어울리나요? 이곳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세요. 아, 저기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송신과 청원군파 11대손 며느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공손하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청송신가의 며느리 도영미 씨입니다. 집 안 나가셨네요. 역시 소문난 양반가답게 집의 규모부터가 으리으리하지요. 아, 근데 여기서 사시는 건가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평생을 모아오신 그 백제 지역에 관계된 물건들을 모아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설 박물관입니다. 이분은 저희 아버님이세요. 민속학을 하시는 분이셔서 여기서 공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시할아버지 때부터 남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민속학을 연구하고 있는 주인공의 시댁. 도영미 씨는 집안의 전통과 함께 맛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저희 시할아버님이 늘 즐겨 드시던 음식이 있거든요. 그 재료 구하러 가요. 네, 시할아버지께서 즐겨 드셨다는 그것을 찾기 위해 향한 곳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이곳. 어르신, 저 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밤산이거든요. 밤산. 공주하면 역시 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전국 생산량의 7%를 차지하고 있다는 공주밤. 추석을 앞두고 송이 잘 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탱글탱글해 보여요. 아, 좋죠. 굵직하고 껍질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최고품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꽉 찼어요. 아, 맛있다. 예, 시할아버님이 밤으로 이용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준비를 해서 만들어 드리려고요. 주인공 집안에서 내려오는 반가 음식. 첫 번째는 밤 구절판입니다. 충남 공주의 지역색이 묻어나는 음식, 밤 구절판. 먼저 이 밤가루와 밀가루를 섞어서 묽게 반죽합니다. 자, 이젠 밝은 프라이팬에서 부쳐내면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기름을 왜 닦으세요? 살짝 그냥 먹어있는 상태로 전병을 묻혀야 하지만 달라붙지 않고 잘 그런 돼요. 노하우가 있군요. 그렇군요. 기름기만 살짝 머금은 프라이팬에서 전병을 붙이면 표면이 타지 않을 뿐더러 기름이 적어서 밤가루의 고소함까지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속재료를 준비할 차례. 다진 쇠고기에 간장, 다진 마늘, 참깨 등을 넣어서 양념한 다음 센 물에서 볶아줍니다. 그냥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익힌 쇠고기는 따로 준비를 해두고요. 불린 표고버섯 역시 간이 배도록 양념한 다음에 프라이팬에 볶아내는데요.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당근, 오이 등 준비한 채소들도 기름에 살짝 데쳐냅니다. 그렇게 준비한 재료를 그릇에 담아내면 밤 구절판 완성! 정갈한 맛이 있는 주인공 집안의 첫 번째 내림 음식입니다. 시할아버님께서 생전에 즐겨 드셨던 알밤 백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인공 집안의 두 번째 반가 음식, 알밤 백김치입니다. 같은 백김치라도 주인공의 시할머니께서는 남다르게 담으셨다고 해요. 먼저 밤, 무, 파, 고추, 대추 등 준비한 재료를 채 썰어 한데 담아둡니다. 이렇게 하면 백김치의 속재료 준비가 끝나는데요. 김치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백김치 하면 역시 시원한 국물이 핵심이잖아요. 자, 근데 도영미 씨 집안에서는 물도 그냥 물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기라든가 뭐 황기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끓여낸 물을 사용하면은 김치가 무르지 않고 나중에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한 재료에 차게 식힌 약재물과 고추씨, 젓국을 넣어 버무리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요. 속재료를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넣으면 알밤 백김치 완성! 특히 이 밤 자체에서 나오는 단맛 때문에 따로 설탕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반가 음식, 알밤 백김치! 자, 여름엔 하루, 겨울엔 3일 동안 실온 숙성시킨 다음에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했다가 먹으면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주인공. 제 직장 생활 할 때 사진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 복장은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복장이죠. 이 옷은 스튜어디스. 있어요? 예, 아유 이제는 까마득해요. 결혼과 동시에 그러고 그만뒀거든요. 보니까 올림머리가 잘 어울리세요.
네, 결혼 전에 승무원이었던 주인공.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던 그녀는 우연히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두 사람의 고향인 충남 공주로 내려와 시조부님을 모시며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옛날 저희 이야기죠. 남편이 사대 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시할머님, 할아버지까지 제가 같이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 음식을 다 배우게 된 거예요. 네, 유명한 나무탈 작가셨던 시할아버지는 하루에 5천을 챙겨두실 정도로 전형적인 양반이셨다고 해요. 찌개가 왜 이렇게 짜느냐? 짜다. 김치가 왜 이렇게 부르냐? 에이, 못 먹겠다. 알겠어요.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수저도 들지 않으셨다는 시할아버지. 그렇게 미식가 시할아버지의 입맛을 맞추다 보니 맛있구나. 이제 먹을만하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맛이 생겨버렸다는 주인공. 조금만 이상이 있고 그가 뭐 간이 안 맞아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그 87 되시고 9순이 다 되셨는데도 그 당시에 할아버님이 상을 물리시면 또 가서 새로 해다 올리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집안의 깊은 맛을 보여주겠다며 장독대로 향한 주인공. 수많은 항아리 속에서도 이건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오래돼 보이고요. 할머니 때부터 가지고 계시던 항아리니까 좋게 적어도 100년은 넘었을 100년. 거겠죠. 할머니가 백수하셨으니까 그 할머님이 또 그 전에 갖고 다니시던 항아리거든요. 할머니의 어머니까지. 자, 100년 넘은 항아리 속에는 시간장이 담겨 있었는데요. 바로 이 간장이 집안 어르신들의 장수 비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이 장수하시면서 드시던 맛있는 장수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주인공 집안의 반가 음식 세 번째, 소민 전골입니다. 이 소민 전골은요, 신설로를 좋아하시던 시할아버지를 위해서 시할머니께서 직접 개발하신 음식인데요. 손이 많이 가는 신설로를 약식화한 것으로 이 할아버지의 호를 따 소민 전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많이 단순화됐다고 하지만 들어가는 시간이나 수고는 여전히 만만치가 않은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를 냄비에 곱게 올리고 하루 전에 만들어 두었던 채소 우린물과 집에서 직접 담근 간장을 부어 끓여주면 끝! 이 소민 전골의 특징은 먹는 사람 수에 맞게 달걀을 넣어서 반숙으로 익혀 먹는 것인데요. 어른 위주로 이루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젊은 손자 며느리의 몫을 챙겨주고 싶은 그 시할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음식입니다. 사람 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또 다른 맛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공. 우리 시할아버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거거든요. 장독대 대신 집안 한쪽에 곱게 모셔져 있는 항아리들. 그 개수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술독. 이 약주를 좋아하시던 시할아버지 때문에 집에는 언제나 술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김치는 떨어져도 술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자, 바로 그 술 때문에 생긴 음식이 있었으니 요만쯤 되면 또 이렇게 저희가 술을 걸러서 술 찌개미가 나오거든요. 그럼 찌개미가 아까워서 그 찌개미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감주를 만들거든요. 청송심 씨의 반가 음식 네 번째는 감주입니다. 단술로 불리는 감주는 식혜와 달리 알코올이 들어간 전통주를 뜻하는데요. 주인공 집안의 감주는 막걸리에 한약재를 넣어서 끓이는 모주와 더욱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감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술을 거르고 남은 찌개미에 황기, 계피, 대추, 설탕 등을 넣어서 끓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근데 얼마나 끓여야 되는 건가요? 끓어서 어느 정도 반 정도 주를 때까지 눌러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끓이다 보면 알코올은 날아가고 재료의 맛이 우러나오면서 달달한 맛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죽 같기도 한 이 상태에서 그냥 먹어도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표현이 안 돼. 이건 드셔보셔야 돼요. 평소에 개운하고 먹어볼 수 있을까요? 속이 든든하다. 그렇게 끓인 찌개미는 다시 배 보자기에 담아서 힘껏 눌러주는데요. 이렇게 걸러낸 국물이 바로 감주. 버려지는 재료까지 활용해 만드는 집안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죠. 정말 많네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여름에는 얼음 동동 띄워서 차게 마시면 갈증도 달래고 입맛도 돋울 수 있는 청송심씨 청원공파 집안의 전통 음료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맛이 아주 깨끗한 맛이 난다고 할까요? 네, 우리의 주인공 이번엔 근처의 텃밭을 찾았는데요. 시할머니 때부터 모든 요리에 직접 키우는 약재를 넣어 사용했다는 그녀.
특히 요즘엔 당귀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각종 그 육류 요리나 이런 걸 할 때 저희 시할머니께서 이걸 넣으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서 잡내가 넣기 시작했더니 정말로 냄새가 안 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영미 씨가 즐겨 사용하는 약재는 바로 맹문동인데요. 기침 해소와 자양 강장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채취한 약재를 이용해 만들 음식은 여름철의 별미 맹문동 돼지고기 조림입니다. 한가 음식에서는 보기 드물게 고추장 양면이 들어가는 이 음식은 입맛이 없을 때 가끔 해먹던 반찬이라고 해요. 푸짐하네요. 자, 먼저 통후추와 황기를 넣어 끓인 물에 돼지고기를 삶아 누린내와 기름기를 쫙 빼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간장, 설탕, 고추장, 고춧가루 등으로 양념을 만들어 졸여내는데요.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손질해 두었던 맹문동, 당귀, 생강 등을 넣어서 함께 졸입니다. 맹문동하고 당귀를 넣으면은 돼지고기 잡내가 없어져서 아주 맛이 좋거든요. 이 소스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서 꿀을, 육질의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오미자 농축액을 넣은 다음에 미리 삶아두었던 돼지고기에 양념이 배일 때까지 자작하게 졸여줍니다. 자, 그렇게 소스를 뿌려가며 20분 정도 익히면 고기 속까지 양념의 맛과 향이 스며드는데요. 자, 보시죠. 자,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과 쫄깃한 돼지고기의 조화. 두툼하게 썰어 지금 이대로만 먹어도 환상일 것 같은 맹문동 돼지고기 조림. 정말 먹고 싶어요. 바로 여기에 당귀 잎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완벽한 궁합을 보여주는데요. 와,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를 당귀의 따뜻한 기운이 중화시키면서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최고예요. 맛과 영양 균형과 조화를 맞춘 어울림의 맛. 환절기 입맛을 살려주는 네 번째 반가 음식 맹문동 돼지고기 조림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안 줘요, 안 줘요. 자자자, 오늘 마지막으로 선보일 반가 음식은 공주 장국밥인데요. 국밥이라고 하면 저렴한 서민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주 장국밥은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 양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을 정도로 비싼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많은 손님들이 한 번에 찾아오셨을 때 대접하던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쇠고기 양지는 삶아서 따로 양념을 해둡니다. 그리고 양지 삶은 물에 고사리, 황기, 얼갈이 배추, 콩나물 등을 넣어서 끓이다가 양념해둔 소고기 양지를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주죠. 공주국밥은요, 된장과 집에서 만든 간장으로 마지막에 간을 하시면 돼요.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강한 양념은 금물, 된장과 간장을 넣어서 구수한 맛을 더해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양지를 푹 삶아 우려낸 쇠고기 육수에 갖은 채소를 넣어서 담백하게 끓여낸 공주 장국밥. 내 집을 찾은 손님 한 분 한 분 서운함 없이 대접하려고 하던 그런 반가의 음식입니다. 집안 어르신들께서 장국밥을 드실 때마다 찾으셨던 것이 바로 이 총각김치. 아삭하게 익은 김치와 국밥 한 그릇이면 입맛 까다로운 시할아버지께서도 맛있게 식사를 마치셨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림 손맛 공주 장국밥이었습니다. 주인공 집안의 맛이 고스란히 담겨진 한상, 흔히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이기에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인데요. 특히 시할아버지의 추억이 가득 담긴 소민전골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문의 집의 음식을 먹어보니까 내가 그 양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담백한 알밤 백김치를 먹어보는데요. 근데 입술 옆에 있는 밥을 언제 드실 거예요? 입술에 밥 뿌리시고요. 에이, 사람이 정신없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담은 건데 맛이 좀 들었거든요. 남들이 모두 칭찬하는 손맛의 주인공이지만 이분 앞에선 긴장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자, 남편의 평가는? 먹을만해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님하고 비교해 볼 때 어때요? 한 70점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준 점도 그 정도면 굉장히 후하게 준 겁니다. 굉장히 후하게 거예요? 네. 처음엔 10점도 안 줬었어요. 진짜요? 네. 남편이 100점을 주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대에 걸쳐 이어져온 집안의 맛을 손끝으로 지켜내고 있는 주인공. 오늘의 맛이야. 청송심시 창원공파 11대 손며느리 도영미 씨였습니다.